아시아 경제가 지금 아주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당장 눈앞에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 안보를 택할 것이냐. 오늘 이 아주 날카로운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 석유의 20% 이상이 지나다니는 이 좁은 바닷길, 바로 이 해협이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아 에너지 시장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죠. 아니, 어떻게 지정학적 충격 하나가 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도미노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진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 안고 있는 아주 깊고 구조적인 취약점. 그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시장의 반응이요? 즉각적이었고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위기가 딱 터지고 불과 열흘 만에요. 원유 가격은 51%,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가격은 무려 77%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변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아시아 경제의 심장을 제대로 강타한 거대한 충격파였어요. 자, 이제부터 에너지 위기가 왜 단순히 에너지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지, 어떻게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 효과로 번지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쏠림 현상에 있습니다. 보세요. 파키스탄, 일본,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딱 한 군데 페르시아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LNG도 상황은 비슷하고요. 이렇게 한 곳에 극단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경제 안보에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위기 때요.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는 LNG 수입량을 각각 15%, 13%나 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에너지에 쓴 돈은 오히려 2배 이상 폭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덜 샀는데 돈은 훨씬 더 많이 낸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쓰러지는 도미노는 뭘까요? 바로 통화 가치입니다. 미친 듯이 치솟는 에너지 수입 비용을 내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외환 보유고가 막 바닥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는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2022년 그때 일본 엔화부터 한국 원화까지 아시아 통화 대부분이 약세를 피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IEFA라는 기관이 지적한 악순환의 고리라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 에너지 수입 비용은 더 오르고, 정말 끝이 없는 굴레죠. 한번 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각국 정부는 이 위기 앞에서 뭘 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급하게 내놓은 단기 처방들이 왜 결국엔 더 큰 장기적인 문제를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꺼내는 카드는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유류 가격 상한 걸고 유류세 깎아주고, 전기 요금은 일단 동결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당장은 국민들 고통을 좀 덜어주는 응급처치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조치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태국 사례를 한번 볼게요. 국내 육아 보조금을 주는 석유기금이 있었는데 그 적자가 2022년 11월 딱 한 달 만에 무려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국가 재정에 감당도 못할 구멍을 뻥 뚫어버린 거죠. 한국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2년에 한국전력이요. 연료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데 전기요금은 꽁꽁 묶어뒀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244억 달러, 약 32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이었습니다. 이런 재정 압박은 결국 나라 전체의 신용도, 그리고 미래 투자 능력까지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명확하고 또 데이터에 기반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화석연료랑 태양광, 이 둘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한쪽은요, 가격은 널뛰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어때요? 비용은 계속 싸지고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자원을 쓰고 에너지 안보까지 챙길 수 있는 안정성의 세계죠.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거대한 전원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뭘까요? 바로 돈, 즉 비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이랑 배터리 기술 비용이 최대 95%까지 폭락했어요. 이제 재생에너지는 그냥 친환경 대안이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선택지가 된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게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이 표가 발전원별 비용, 즉 LCOE를 비교한 건데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 이미 태양광 발전 비용이 새로 짓는 가스 발전소보다 훨씬 싸졌습니다. 경제성에서 역전이 이미 벌어진 거죠.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저기 위에서 널뛰듯이 뾰족뾰족한 회색 선, 저게 바로 가스 발전소의 전력 가격이에요. 그런데 바닥에 평평하게 쫙 깔린 노란색 선 보이시죠? 저게 바로 태양광 가격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정성이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국가 경제를 운영하고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관점을 경제에서 국가 안보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바로 이 문장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는 언제든 공급이 끊길 수 있고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은 그 누구도 막거나 무기화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주권,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2015년에 228기가와트에 불과했던 전 세계 태양광 설비 용량이요. 딱 10년 만에 거의 13배 가까이 폭증했고요. 2030년에는 9,000기가와트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특히 신흥경제국들한테는 이 전환이 그냥 안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를 보니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저소득 국가 GDP가 최대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대요. 이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모든 나라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하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는 이 무한한 에너지를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가장 비싼 비용이 아닐까요?